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지난 1일 12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초선의 황영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오늘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을 모시고 선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지만 의장 선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시 의장하고 충북대 의장 연이어 이렇게 의장한 경력도 이렇게 흔치 않은데 그렇죠? 아마 충북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164만 도민 여러분, 또 저와 함께 이번 12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35분의 의원님들께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12대 충청북도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 또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렇게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2대 충북도의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의장도 하셨고 청주시장 후보도 또 출마를 하셨고 정치적 무게감으로 본다면 이제 재선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인데요. 어찌됐든 현 충북도 의원들이 우리 의장님을 초선인 의장님을 의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도의회는 초선이지만 제가 청주시 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을 했고요. 또 3선 의원 하는 동안에 제가 초선에는 상임위원장, 재선의 부의장, 3선에 이제 의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국 226개 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역시 제가 충북 출신으로나마 처음으로 전국 대표회장을 맡아서 전국적인 활동도 해왔고, 비록 낙선을 했지만 2018년도에 청주시장에 출마를 했다가 제가 낙선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이나 경륜 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한 그런 결과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의장 출마하면서 정견 발표 과정에서 네. 제가 만약에 의장이 된다면 제가 우리 충청북도 의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제가 구체적인 의회 운영 방침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초선이지만 그동안의 정치 경험 또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경륜과 무게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성에서 우리 의장님을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그냥 저는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대 충북도의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을 좀 선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반발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소통과 협치 중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청주시 의회 의장 과정에서도 아마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제가 합리성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정당 정치, 정당 공천을 통해서 의회에 들어왔지만 저는 의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시의원들은 지민의 삶의 질 향상, 또 행복지수 향상, 또 저희 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최종 처리 과정은 단독 처리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 이것이 이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원하는 상임위원회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또 정말 어떤 의원님들이 없고 이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당 간의 배분 문제 또 그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뭐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35분 중에 딱 한 분의 의원님이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안타깝게도 하여튼 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계속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죠. 네. 협의를 했는데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속적으로 본회의는 계속 뭐 미루어지고 또 언론에서도 뭐 취재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도민 여러분들도 왜 빨리 저걸 원구성을 마무리 안 하냐 또 이런 뭐 질책도 있으시고 그래서 최선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한 분의 의원님이 그것을 갖다 이제 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나중에는 불가피하게 제가 의장으로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대 충북도의회 구성을 보면 전체 그 충북도 의원들이 35명이시죠? 네. 35명 가운데 28명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이제 다수당이 된 거죠. 네. 의장으로서 결국 의회를 이끌 때 큰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네. 텐데요. 전반기 의회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뭐 저는 지금 뭐 여야의 인원수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천착하는 부분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있는데 의회 중심은 상임위원회가 돼야 된다.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평소 소신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이 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하여튼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고 또 상임위원장님들께 제가 하여튼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내려놓으면서 상임위원장님들께 하여튼 권한을 위임할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의원 여러분께서 이게 의회 활동 과정에 있어 저희 의회는 여러 가지 의원 연구단체라든가 또 우리 의회 사무처는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걸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조례 제정, 개정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한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 의회의 이제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이것을 뭐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도 의원들을 선출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책무 그것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갈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의회 역할은 견제와 감시 역할이 좀 중요하죠. 국민의힘이 절대 우회 다수당으로서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단호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의회 제1의 존립 목적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저희가 현재 그 김영환 지사님과 저희는 국민의힘의 정당 공천을 통해서 당선이 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정당의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우리 지지자분들에 대한 정당의 책무라는 것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영환 지사께서 시행하시는 정책이라든가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로 그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지사님의 정책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도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 이럴 때는 저희의 의회 입장이 일단 충분히 개진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충분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일방적인 집행부의 독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견제할 부분이 있으면 견제를 해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이번 질문과 뭐 같은 뭐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현금성 복지 공약을 후퇴 논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젊은층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뭐 신혼부부들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상황에서 실망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일각에서는 도민들에게 우리 김영한 지사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선거에 출마하면서 뭐 공약도 이제 제가 뭐 제시도 하고 저도 그랬던 입장에서 보면 이 공약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약을 우리 김영한 지사께서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고 계시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는 그렇죠. 뭐 그런 공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당시 우리 김영한 지사께서는 분명히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공약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아마 지사께서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재정의 문제가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고 아마 일부 좀 후퇴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뭐 저희 의회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 의회의 입장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현재 제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대 때죠. 이시종 지사 있을 때 계실 때 무상급식 명문고 신설 등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처럼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의 중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하실 계획이시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사님, 그다음에 교육감님은 집행기관의 장이시고, 그렇죠. 뭐 저는 심의기관의 뭐 장으로 이제 네. 지금 뭐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라는 것이 뭐 집행기관의 장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의견이 늘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갖다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장 간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견으로 인한 어떤 불편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심의기관의 장으로서 저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정치적인 경험 또 제가 정무적 판단 능력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네. 그분들 간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정말 중간에 제가 중재하고 조정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뭐 충실히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여줄 정책지원관을 뽑았습니다. 네. 예. 정책지원관의 역할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뭐 이렇게 방송국에 오기 전에 네. 우리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제가 뭐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정책지원관들과 제가 식사를 했어요. 그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거의가 뭐 박사, 전문가죠. 전문가십니다. 네. 저보다 사실 훨씬 전문가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의원들이 뭐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의회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분들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청북도 의회의 수준이 어쩌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연구 기능, 그다음에 정책 발굴 기능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더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렸고 우리 정책지원관 직원분들께서도 저의 그런 뜻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인사권과 또 이제 보좌 인력을 확보한 만큼 의정 활동의 성과로 그 존재 가치를 이제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지 않을 텐데요.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변화되고 노력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에 이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인 지사에게 했을 그렇죠. 때는 인사권자인 지사의 눈치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원 보좌를 하는 데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의장인 저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께 굉장히 훨씬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람에 있어서 그동안 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승진 서열, 그 다음에 또 업무 능력, 그 다음에 공직사회 내부의 평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가 만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황영우 의장은 보편 타당한 인사를 했구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 직원들이 그런 사기를 자양분 삼아서 우리 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의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예, 뭐 승진 과정에서 직원들 간 뭐 물밑 경쟁, 또 의원들 간의 뭐 파워 게임 얘기도 있고,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고는 있지만 뭐 크게 문제가 어떻게 걱정이 좀 되시나요?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의원들의 파워 게임이라는 게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의회의 의장으로서 뭐 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인사람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외부의 압력 청탁, 뭐 제가 그런 거에 흔들리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이 방송을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이게 인사의 어떤 기본 룰을 제가 뭐 급격하게 흔든다든가 뭐 그런 일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뭐 그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11대 도의 임기 말 그 몽골 출장 얘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제 전 의장께서는 이제 뭐 예정된 방문이었고 화장품 수출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뭐 이게 이뿐 아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 해외 연수 이게 외유성 논란이라는 비판이 좀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좀 적잖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선책도 좀 뭐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외국을 가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걸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도민들한테 신뢰받고 인정받는
해외 어떤 시찰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잘 아실 바 같이 이제는 정말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진 문물을 견학을 하고 거기에 또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정말 좋은 제도 하나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저는 무조건 배관시할 것이 아니고 단 그것이 시기와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그걸 여하이 충실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의장으로 있는 동안 앞으로도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해외 연수를 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 연수 내용의 문제, 방법의 문제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선진 사례를 우리 도에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한번 해외 연수도 실시해 볼 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다른 뭐 의회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의장 선출 과정에서 그 한 또 의장 후보 되시는 분이 공약으로 뭐 의정비 인상 또 그동안에 없어졌던 의원 재량 사업비를 부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의장님은 뭐 이 의견에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죠.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의장 출마할 때 정견 발표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뭐 의장이 되려고 의원들의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매번 의회가 개원할 때마다 의정비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 17개 광역의회면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동일한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과 같은 동일한 규정을 마련해 주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법에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각 시도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매번 예를 들어서 어느 시도 의회는 의정비가 똑같은 업무, 똑같은 의정활동을 함에도 거긴 높고 또 어디는 또 의정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장단 협의회 대표장을 할 때도 하여튼 지금 일정 부분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굉장한 노력의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정견 발표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내가 그거에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지방자치 시행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미비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입법 활동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민들 아니면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갖는 것을 바로잡고 막아야 된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뭐 그 예전에 시의장 하셨을 때도 보면 그 언론과 그 인터뷰를 가장 자연스럽고 자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의회가 소통을 하는데 적극 나서셨던 분이 중 한 분이셨는데 이번에도 뭐 언론과의 소통은 뭐 자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저는 그러니까 정치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민과 유권자들께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의회 활동 내용이라든가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전달할 그런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단 한시도 언론의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시도 소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제가 하여튼 제가 와서 제 의사를 피력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언론에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근래 코로나가 또 다시 환자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도의회에 기대하는 그런 부분을 늘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그런 책무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3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늘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네. 경청하는 그런 충북도의회가 되면서 신뢰받는 충북도의회로서 충북도 발전에 많은 역할과 또 앞서 나가는 충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황용호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